다음은 이번 포럼의 기조 강연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통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경기대 박윤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윤환입니다. 일단 제2회 지역통계 포럼 발전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포럼에서 발표를 할 줄 진짜 몰랐는데요. 저에게 이 기조 발표를 부탁하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통계청 관련된 일을 좀 하면서 지역 통계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지역 통계가 보다 더 잘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계 품질 진단을 통해서 제가 지역 기반 통계들에 대한 통계 품질들을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처럼 시상도 하시고 막 그런데,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시가 아까 장려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도 좋고, 되게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통계는 미국에서 학위를 한 다음에 시청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저의 그 포지션이 데모그래픽 리서치 아날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인구 통계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면서 실제 지방 정부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또 그 통계에 대한 매니지먼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또 소통하고, 통계의 수치를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을 어떻게 또 만들고 하는 데에 대한 좀 경험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서도 잘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인구 통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초 단위, 우리가 이제 지역 통계 자체가 우리가 그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 어떤 통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단위도 사실은 되게 큰 단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센서스 트랙이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약 한 3,500명 정도 수준의 이제 미시적 단위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를 앞으로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역 통계의 어떤 발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오늘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여기 오늘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동감하고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라서 같이 공유하고 동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 다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깥에서 연구자들은 그냥 지역 통계가 이런 것이 아쉽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제가 이 준비를 하고 여러 문헌들도 보고 또 담당 선생님들 만나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통계청도 정책 당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도 실감하게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주고 활용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니즈를 이렇게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단 지역 통계 필요성, 그리고 현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인프라, 그리고 지역 통계 개선 노력의 몇 가지 성과들, 그리고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한 향후 로드맵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한 거고요. 먼저 지역 통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가장 큰 사활이,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개선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계속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경험적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토대가 잘 마련되지 못했을 때 결국 전국적 범위의 정책 시행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의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국정 의제인데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어떤 사회경제적 이슈와 연계가 돼서 지역 단위 정책 마련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그런 인구 통계적 특성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구조적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 현상 그리고 계층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분리의 양상이 결국 지역적인 문제의 차원들을 우리가 정책 문제로 환원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해결하고 또 그런 부분의 문제가 또 재생산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활 SOC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 차원에서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런 지역 단위 통계 데이터의 구축과 발전에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정구역 단위에서 작성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 단위 통계를 이제 시도, 광역이죠. 그다음에 시군구, 기초 그런 지역 단위로 세분해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고요. 이런 지역 통계의 중요성 뭐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지역 정책 그리고 시책의 기획이나 입안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행한 정책이 거둔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그 지역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부분, 그리고 지역의 지방의 어떤 행정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행정 정보에 대한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역 통계를 통해서 달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요 국가 승인 통계 중에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중심으로 사실 국가 승인 통계들이 많이 작성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역 단위 통계의 주류인 기본 통계가 있어요. 뭐 선생님들 대부분 다 잘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통계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지역 통계 작성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와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 통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높은 활용성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역 통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청의 지역 통계 업무라는 게 통계청이 직접 발로 뛰어서 그냥 주도하면서 어떤 탑다운식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작성 통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개발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통계를 작성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지자체라고 할 때 통계 주무부처인 통계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통계 구축 노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대응해서 지역 통계 발전의 토대를 새롭게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양한 그런 이 지역 통계와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을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들과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지역 통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통계청이 사실 뭐 2016년도 그렇고 2018년에도 지역 통계 중장기 발전 계획을 또 마련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도 다양한 그런 통계 데이터 센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 통계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 개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통계 발굴, 서비스 확대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통계 현황 간단하게 보면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국가 승인 통계 425개 기관에서 1202종을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공표되는 지역 통계가 775종, 그래서 전체 국가 통계의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역 통계가 있는데 우리 연구자들은 왜 이렇게 안 찾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지역 통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591조항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요. 중앙행정기관이 18%, 기타 통계작성기관이 5% 순이어서, 그리고 이 수치가 전년 대비 34종이나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통계 생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역 통계 발전에 궁극적인 어떤 열쇠를 진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인데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어떤 통계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역 통계와 연관된 기관과 주체들이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줄 것인지가 핵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재 지역 통계 작성에 있어서 일부 지역 단위가 불일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 제가 연구하다 보면은 일부 지역들은 갖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지역 통계 업무에 있어서 통일성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확보되어 있지는 못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해당 지자체를 벗어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을 갖고 사실은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반대로 또 중앙행정기관이 있을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미시적 단위의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상호 약간 미스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통계 인프라 현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통계 인력이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가 2018년까지였는데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조금씩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통계 품질 진단을 하다 보면은 지자체 이제 통계 담당자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짧은 기간 근무하시고 또 후임자한테 일을 맡기시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의 확보에 한계가 나타나는 점이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막대 그래프처럼 통계 인력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1년 미만의 경력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고 한 4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자체의 통계 인프라, 특히 이걸 담당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떤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어떤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팀 단위별로 자체 통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계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광역의 경우에 통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기획조정이나 혹은 정책기획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뭐 다른 빅데이터와 연계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직의 일관성이 좀 약하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인력은 증가하는 지역 통계의 수요와 니즈에도 불구하고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의 담당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특히 통계 인프라, 인력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지역 통계에 대한 어떤 개선의 어떤 성과를 조금 본다면 양적으로는 확실한 확대가 나타난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지역 통계는 뚜렷한 양적 확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자체가 스스로 작성한 통계의 증가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기존의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도 병행되고 있고요. 지방청 내 지역 통계과가 또 신설이 되었죠. 그래서 지자체 통계 작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계 데이터 센터, 지역마다 센터를 두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역 통계 확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 서비스도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요. 저도 종종 들어갔는데 표시스의 이 지방지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내용도 지금 꾸준히 신규 지표도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고, 또 시각화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고, 국가의 주요 지표에 맞춰진 그런 통계 항목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GIS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또 지역 통계 부분의 지표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조점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통계 전문 교육 기회를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 통계 연구회를 통한 어떤 우수 사례 공유, 그 실무 역량 강화 노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통계청과 지자체 간 우수 통계 인력의 그런 교류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 통계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도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청의 지역 통계과를 통해서 또 지역 통계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 지원,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통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포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로드맵을 조금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면요. 지역 통계 발전 네트워크의 구축이 좀 요청된다. 그래서 지역 통계 선진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 지역 통계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또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이야기고요. 다양한 유관기관들, 특히 여기서 유관기관들이라는 게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강조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이런 학계 이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역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통계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태까지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역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태도를 조금 더 진일보한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한 5년 전 통계 품질 진단을 했을 때 지역 통계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뵙고 선생님들 이야기 나눴을 때요, 지금 제가 5년 후에 뵈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인식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간 굉장히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수동적인 사고는 탈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통계에 대한 생산 주체가 되겠다는 좀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통계 통합 플랫폼 강화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통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중요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통계 항목의 재구조화, 그리고 통일성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지역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 읍면동 단위의 데이터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통계 항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도 사실은 지금 선생님들 다 이해하시지만 동이 큰 데는 보통 큰 도시는 5만 명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다이내믹스가 잠재되어 있다. 그런 역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통계 수치로 잡기 위해서는 보다 더 미시적 단위의 어떤 지역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한 부분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역 통계 발전 네트워크는 지자체가 통계청의 지역 통계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태도, 그리고 인식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통계의 주인공임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또 중앙에 요청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 내부에서 통계 담당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같은 도시정부 안에서 자치단체 안에서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통계 자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진력과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스스로의 어떤 지역 통계의 주체로서의 어떤 인식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강화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자체의
기본 통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 통계 통합 플랫폼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통계를 통합시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전향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지역 통계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머지시켜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적 단위의 지역 통계 제공 확대 노력이 역시 아울러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